도대체 어디까지 올리는 거야?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까르띠에, 모델은 탱크 머스트입니다. 까르띠에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성기 코인을 보는 것 같은데요. 2022년 5월 6에서 13%, 12월 8에서 10%, 23년 4월 15%, 23년 11월에 18%의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산토스는 우려대로 1000만 원을 가볍게 돌파했고요. 처음에는 모두가 부정하다가 분노가 몰아쳤고 까르띠에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우울, 가진 사람은 수용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브랜드 까르띠에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까르띠에는 운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워치메이킹에 대해 끊임없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서 좋은 폼이 클래스가 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간 노력해도 안 되는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현재의 까르띠에는 똥을 싸더라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게다가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 이후에 여러 워치메이커들의 위상이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브랜드에게는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고 어떤 브랜드에는 승리의 여신이 찾아왔습니다. 까르띠에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인식과 까르띠에를 바라보는 애호가들의 인식 또한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추리를 해봤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시계씨는 예전부터 시계를 다뤄왔던 사람들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막혀버린 국가 간의 여행 산업과 동시에 풀린 엄청난 돈들이 명품 산업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시계씬 안에는 기존의 애호가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계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뉴비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씬으로 들어온 눈먼 돈들을 차지하기 위한 다양한 이익단체들 역시 사이좋게 들어왔어요. 수요는 폭발했지만 공급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 사이에 간격을 메꾸고자 시장은 스스로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특히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오데마 피게의 로얄 오크와 롤렉스의 스틸 스포츠가 이 거대한 거품을 빠른 속도로 팽창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보이면서 불에게 마린에 붙은 프리미엄을 마지막으로 거대한 거품은 피날레를 외치며 순식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시계신에 들어왔던 수많은 뉴비들 중에 일부는 남았지만 대부분은 떠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한 잔해들을 떠나간 뉴비들이 토해내고 간 명품 시계들을 소화시키기에 실제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터진 이후 동시에 찾아온 높은 금리와 엄청난 인플레이션, 침체의 징후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똑똑한 한차라는 밈이 나옴과 동시에 이 넘쳐나는 명품 시계들 사이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아이코닉 워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티지 시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해외의 몇몇 업체들은 가치 있는 아이코닉 워치들을 서로 치켜 세워주며 하입을 붙이기 시작했고 롤렉스는 자신들의 중고 모델의 정품 감별 서비스를 개시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대형 시계 유통사 부커러를 인수함으로써 롤렉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새 것보다 부커러에서 판매하는 중고를 훨씬 더 비싸게 파는 소시오패스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대 자본들, 리치몬드를 필두로 한 시계 그룹들의 눈에 가격 인상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아주 빠르고 쉽게 올릴 수 있는 예술적인 타이밍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계 씬에서 대체할 수 없는 아이코닉의 힘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그들은 유구한 역사와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한 아이코닉 워치를 보유한 몇몇 브랜드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셔런 콘스탄틴, 롤렉스, 예거 루클트루, 까르띠에는 시계 씬의 다수가 이제는 더 이상 무브먼트나 빌드 퀄리티 같은 합리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탐욕에 기생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거나 세계대전 혹은 히피 같은 반문화 운동이 메이저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까르띠에는 언제나 오늘이 가장 저렴할 겁니다. 까르띠에 탱크는 1917년 만들어졌습니다. 까르띠에의 탱크를 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각시계이자 가장 섹시한 드레스워치 중에 하나일 텐데 역설적이게도 이 디자인의 기원은 실제 전쟁에서 활약하는 살인병기인 탱크, 그 탱크 맞습니다. 탱크를 처음 본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악마가 오고 있다. 루이 까르띠에는 마치 지옥에서 태어난 것 같이 칙칙한 색깔로 몸을 감싼 강철 애벌레를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드레스워치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탱크의 디자인이 실제로 루이 까르띠에가 말한 것처럼 프랑스의 탱크 르노 FT의 디자인으로부터 기원한 건지 아니면
바로 이전에 만들었던 산토스의 후속 디자인인 건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사각시계를 탱크라고 이름 붙인 것, 그리고 첫 번째 탱크의 프로토타입을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 존 퍼싱에게 선물하면서 불멸의 헤리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루이 까르띠에가 천재 디자이너이자 동시에 천부적인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가로 22.5mm, 세로 33.7mm, 두께 6.6mm, 32g. 실물을 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렴한 쿼츠 무브먼트에 스틸 소재의 인조 까보숑이 들어간 평범한 드레스워치에 440만원을 태워? 좋은 드레스워치가 이렇게나 많은데? 시계를 케이스에서 꺼내는 순간, 와...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까르띠에가 소비자를 바라보던 태도와 어이없는 가격 상승폭, 소재나 무브먼트 대비 말도 안 되는 가격, 이렇게 일반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는 분명 이건 너무 비싸, 사면 안 돼지만, 이 생각이 바뀌는 데는 몇 초 안 걸렸습니다. 직관적인 아름다움, 여성도 아닌 남성도 아닌 그 경계의 오묘한 감성이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능에 와서 때려 박히는 것 같아요. 냉철한 시각으로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저는 쉽게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이즈, 가로 세로 비율, 두께와 케이스의 쉐입, 다이얼 인덱스와 핸즈의 비율, 다이얼 질감이 고급스럽고 자시고, 이렇게 분석하듯이 보는 시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소소한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의 색감은 화이트가 아닙니다. 순백의 화이트 매트나 레커 다이얼이었다면 저는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실버 그레인 다이얼, 반짝이는 펄감이 들어간 은빛 다이얼입니다. 둥근 케이스와 다이얼 사이에는 샌드블라스트 질감의 르호가 존재하고요. 블루엔즈는 살짝 휘어져 있어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한쪽은 푸른빛, 반대쪽은 짙은 남색. 빛의 양이 적다면 핸즈 전체가 짙은 남색으로, 빛의 양이 많다면 핸즈 전체가 푸른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7시 인덱스에는 까르띠에의 브랜드명이 기믹처럼 숨겨져 있고, 인덱스들은 아주 살짝 볼록하게 프린팅되어 있어서 방향에 따라 인덱스 위에 그림자가 지기도 합니다. 까보션 크라운의 겉은 어둡지만 속은 투명해서 방향에 따라 색감이 달라지고요. 사파이어 글래스는 평평하지 않고 약한 도명의 곡률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책이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막힌 솔리드백은 마치 탱크의 설계도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제가 평소에 되게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작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아직 실물을 보지 못하고 구입하시는 남성분들에게는 라지 사이즈는 작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제 손목 둘레는 17cm이고 제 시각에서 측면에서 3자의 시각에서 조금 더 가까이. 지금 스트랩이 새 것이라 시계가 붕 떠 있거든요. 가죽이 길들여지면서 손목에 타이트하게 붙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작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리뷰했었던 까르띠에의 캐시카우이자 엔트리, 산토스, 그리고 탱크,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이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계 브랜드들이 최근에 만들어내는 현행 시계와 오리지널에 가까운 빈티지와 그 사이에 낀 네오 빈티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신형 산토스는 완벽한 현대 시계처럼 보이고요. 신형 탱크 머스트는 분명 레퍼런스 상으로는 최신 모델이지만 빈티지 아이코닉 워치 사이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시계라고 생각해요. 까르띠에는 구구절절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워치메이커들이 무브먼트의 안정성, 주얼 개수, 마감 방식, 파워 리저브, 소재, 이런 스펙적인 측면들을 나열하면서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까르띠에의 무브먼트에 대한 설명은 어이없게도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초침이 없기 때문에 터치 무브먼트인지 아닌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 뿐이죠. 기존의 남성 편향적인 시계 브랜드가 보여주지 못한 감성과 파텍 필립이나 로얄루크, 롤렉스와 빈티지 시장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헤리티지, 영원 불멸의 타임리스 디자인,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브랜드가 더 있습니까?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